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는 게 더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비명계 4인 원칙과 상식의 4명 의원이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통합 비대위를 꾸리자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자처했는데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는 혁신도 통합도 다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냥 요즘 화법이 다 저래요. 그렇게 옆에 이제 기자들이 또 네. 이렇게 쫙 이동하면서 달라붙으면 항상 부처님 미소 같은 거 이렇게 쓱 짓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상황은 뭔가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 관리하겠다. 어차피 지금 강력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데 네. 뭔가를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뭔가를 논란을 만들거나 분란을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관리만 하겠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명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은 0.1%, 0.0001%도 없고요. 아, 0.001%도 안 됩니까? 예,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그러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청래 의원이 지난 9월에 어떤 상황이든 총선 공천장에 이재명 대표 도장이 찍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가장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때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게 어떤 맥락이었냐면은 사법 리스크가 엄청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때 불구하고 뭐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리스크는 있는데 뭐 구속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사실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제대로 선거를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대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본인 주도로 본인이 승리를 했다, 총선 승리를 했다라는 네. 이게 이거 남기는 게 성과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서 사퇴할 가능성은 그냥 없는 걸로. 그러니까 뭐 갑자기 구속이 되거나 예를 들면은 무슨 돌발 변수가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진해서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0.01%도 안 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원혁석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응답 시한을 12월 말까지로 딱 시한을 못 봐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물러날 가능성은 뭐 0.001%도 없다라는 거에 100% 동의하고요, 저는.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수가 너무 많아요. 민주당 의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리적으로 물갈이 비율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공천을 안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굳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안을 그런 유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도 뭐 네. 비명계도 명분을 쌓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려워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 이제 그 창당을 한다. 그 과정에 대한 그 저는 뭐 빌드업이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당의 명분 쌓기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통합해야 된다. 이 메시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를 만난 날짜는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좀 물밑 작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명 쪽이나 이쪽에서의 고민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는 불감 청년전 고소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단장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조금 민주당은 어쨌든 컷오프를 안 시키고 경선을 웬만하면 붙여주게 돼 있어요. 뭐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게 물갈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현역한테 막 20%에서 30% 감점을 주더라도 현역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네. 워낙 동안 이제 밭을 닦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분들이 몇 명이 좀 이렇게 탈당도 해줘야지 여기에 전략 공천도 하고 지금 뭐 인재 영입도 지금 한 명, 2명씩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지금 비례도 그리고 지금 옛날처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좀 많이 나가게 조금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적이란 게보다도 그런 물밑 작업이 좀 있는 것 같다. 응답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게 큰 타격이 없다라고 주류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가봤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때가 30명 이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모양 자체가 약간 분당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전선이 그러니까 이게 총선의 프레임이 친윤과 반윤으로 이미 딱 잡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친명과 반명으로 새로운 구도가 잡히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주류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을 만나는 것도 정세균, 김부겸을 만나는 것도
이게 삼총리가 뭉쳐서 파괴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이거를 뭐라고 했다면 뭐 더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기보다는 통합보다 물론 뭐 통합도 되면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전적으로 다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차적 목표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물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조금 더 신당 창당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공식화했고 오늘은 뭔가 전문직 청년들이 좀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면서 금태섭 양향자 신당과 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냈는데 자, 이 가능성, 연대 가능성 저는 크다고 뭐 보십니까? 연대를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발언을 쭉쭉 해오시는 거 보면 이미 창당이라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결심은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창당 없었던 일로 하면 본인 또 뭐 상황이 엉망이 되는 거니까 진행은 하고.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제3당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결국 이제 지역 기반이거든요. 예. 자민련, 충청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호남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역색만 가지고 승부를 보기에는 그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병립형 비례든 연동형 비례든 3% 이상의 득표를 해야지 비례의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전국 득표가 가능한 약간 좀 중도적인 모양새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원내 입성을 할 수 있느냐 없냐라는 가장 큰 분수령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도를 포섭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이런 쪽을 포괄해 나가려고 하는 거는 이낙연 신당의 그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YTN 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역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신당도 예. 곧 출범할 것 같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만든다고 하고요. 예. 신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힘을 모아내지 않으면 기존 정당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준석 당, 이낙연 당, 뭐 금태섭 당 이래서 그것도 못 합치면서 저희가 기존 정치를 비판을 하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자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의견을 나누는데 이걸 잘 돼서 저희가 힘을 모아낼 수 있다면 내년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일단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저의 정치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당 이것도 합치지 못하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금태섭 의원이 아마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어떤 생존 어떤 전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당하고의 친화력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금태섭 의원도 민주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탈당하신 분이고 이낙연 대표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약간의 반명 뭐 이런 이제 프레임에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어떤 잘못된 방향, 뭐 이제 민주주의가 과거의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거로 이제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결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금태섭 의원이 가장 먼저 손을 벌렸던 거는 이준석 쪽이거든요. 이준석 신당 쪽에.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는 데 있어서 파괴력이 있는 정치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본인의 다음에 총선에서 기호가 올라가거나 3번으로 올라가거나 뭐 이런 건데 금태섭 의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에 있어서. 지금은 없죠.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후순위로 밀려 있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지금 최근에 이낙연하고의 친화력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낙연 의원도 지금 전직 당대표를 하셨던 민주당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이준석하고 가깝게 보이는 게 약간 설득력이 없으니까 먼저 금태섭부터 하는 이유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쪽은 이제 사실은 뭐 크게
어긋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합당을 할 그러면 가능성. 이준석 전 신당하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죠. 네. 넘어야 될 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진보와 보수라고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사고하고 그렇게 80년 동안 그러니까 정치를 봐왔잖아요. 이거를 넘으려면은 훨씬 더 큰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으로부터 제가 뭐 살짝 들은 거는 12월 27일에 네. 그런 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빅텐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명분, 그거의 어떤 대전제 조건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할 거다. 예, 27일에 네, 27일에 이제 탈당 탈당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당 네, 창당 네. 선언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개헌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개헌?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거는 권력 구조 개편이 돼서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제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무한히 싸우고 있고 쓸데없는 단일화 문제로 이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제 다당제가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협치를 유도하는 거라면은 결선 투표제는 일종의 대통령과 다른 정치 세력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을 아마 제안을 던질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장은 어차피 1월달에 서기 때문에 네. 그 상황 이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7일 날짜를 저번에 맞추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YTN 단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단독으로 맞추셨기 때문에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 어쨌든 자 금태섭 의원은 빅텐트를 구성해서 최소 30석을 확보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이제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했듯이 신당 작업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비명계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좀 서두른다, 당황스럽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신당을 추진할 때 그래 이낙연 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같이 가네라고 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냥 혼자서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왜 그런지 막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일당이다 목표가. 제1당이다. 예, 깜짝 놀랐는데 기호 3번 받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울까 싶은데요. 지금 총선은 현역 의원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기호가 그러니까 정해지는 건데 정의당이 6석이거든요. 그럼 정의당만큼의 의원 수도 모으기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따라 나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현역 중. 현재로선 그렇죠. 원칙과 상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랑은 무관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왜 저렇게 서두르시지?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반응이고요. 오늘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신당 창당 말리고 싶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그 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그 정당을 런칭하면 런칭할수록 정당 창당 작업을 네. 성공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점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발긴 대회하고 장준이 열고 막 쭉쭉쭉 그 시도당 5개 이상 만들면서 입당 원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칼라가 비슷한 다른 당이 창당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당이 가지고 있는 그 선점 효과, 그러니까 먼저 창당 작업이 시작된 그 이낙연 신당이 선점 효과를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당원들인데 예. 그 당원들이라는 그 소스라는 게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한번 이낙연 신당에 가입을 한 사람이 그 다른 비명계 창당 작업을 하는 그 당에 다시 또 이중당적으로 가입하는 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빨리 예. 그냥 런칭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자체는 전략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비명계가 탈당해가지고 나와서 뭐 해보려고 하면 네. 이미 다 뭐가 판이 짜져 있는 상황이 되면 결국 기존에 만들어지고 있거나 만들어진 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그 안에 주인이 돼 있는 그러니까 중심이 돼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오늘 이낙연계에서도 만류하는 이런 반응이 나왔지만 원칙과 상식의 내분 의원도 그렇고요. 만약에 민주당을 공천 과정에서 뭔가 공천 학살이 있다든가 그래서 탈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정당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좀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서두르는 거다 이런 해석이신데요. 뭐 큰 틀에서는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당을 만든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그거죠. 잔도를 불살라 버리는 거, 네. 퇴로를 막아버리는 거의 그런 효과거든요. 조금 본인의 결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른 분들이 아까 전에 조홍천 의원도 나왔지만은 다른 분들은 어쨌든 12월 말까지 당의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차가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에서의 윤영찬 의원 빼놓고는 딱히 접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원호 의원은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조홍천 의원은 딱히 개파가 없습니다. 네. 뭐 김종민 의원은 사실은 친문 쪽으로 이제 했는데 이낙연 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다 제가 뭐 이렇게 좀 전에 듣기로는 조금 다른 총리분들도 움직여 주기를 좀 원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라던가 김부겸, 뭐 정세균 총리라던가. 이런 분들이 움직여주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을 눌러 앉히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두 분 전직 총리하고의 만나는 날짜를 조율한 거고. 그렇죠. 회동도 그래서 이제 잡은 거고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오늘 지금 의총에서 결론을 못 냈잖아요.